레벨 테스트는 2월 말에 보고 시험을 어제 회의할 때 어떻게 본다 하셨더라? 그 1학기 전범위로 보는데 1교시가 중간고사 범위고 2교시가 기말고사 범위로 보기로 일단 레벨 테스트 보기로 했고 레벨 테스트와 관련이 없는 친구들도 있긴 있죠. 그냥 그러면 얼마나 공부 열심히 했나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고 레벨은 5개로 나뉠 거고 똑같아요. 그냥 똑같고 극상위 하나랑 극하위 하나가 추가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제 열심히 하면 극상위로 올라갈 수 있는 친구들이 있을 뿐 뭐 그냥 평소처럼 열심히 공부하고 2월 말에 보면 됩니다. 레벨 테스트는 별로 신경 쓸 거 없고 13번 같이 이제 보려고 해요. 13번 같이 보려고 해요. 천천히 같이 봅시다. 여러분들한테 지금 A 위치, B 위치, C 위치에 대리점이 이렇게 하나씩 있대 얘들아. 이때 얘네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지점에 물류 창고를 짓는데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봤을 때 물류 창고가 이제 어디 있을까 고민을 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좌표도 안 주고 드디어 이제 한번 활용해봐 라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좌표도 안 줘. 그냥 이렇게 대강 위치랑 거리만 여러분들한테 거리만 알려줬어요. 거리. 근데 사실 이 거리 알려준 게 여러분들한테 뭐 알려준 거야? 좌표 알려주라고 한 거지, 그치? 그럼 뭔가 기준점을 잡을 때 항상 보통 0,0이라는 기준점을 세운다 하면 이라는 건 6,0이 될 거고 얘는 4,2라고 여러분들이 위치를 잡아 나가겠죠. 그리고서 각각의 요 대리점과 같은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점이라면 그걸 우리가 아까 1교시에 뭐라고 불렀죠? 그 점은? 이거는 외심 문제다라는 게 혹시 느껴져요? 각 점으로부터 모두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외심이라는 문제가 느껴지나요? 그럼 뭐 있겠어? 우리 풀듯이 푸는 거죠. 외심을 뭐라 잡고 또 A, B나 X, Y나 잡고서 각각의 거리가 똑같다라고 문제 푸는 거죠. 그쵸? 이거는 우리 아까 많이 연습했으니까 그냥 발상만 좀 체크하고 넘어가고 14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14번 어제 심화반 친구들은 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시면 어제 어려웠을 거니까 이걸 처음 보는 친구들도 한번 고민해보세요. 얘는 공통수학 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90%입니다. 또 이렇게 썼네.
여러분들한테 x, y에 대한 방정식 단 하나밖에 안 줬고 그래놓고 정수 x, y를 점 x, y로 나타내래요. 정수라고 하니까 순서쌍이라는 게 느껴지셔야 돼요. 정수라는 조건 같은 거 보면 항상 긴장해야 됩니다. 정수, 자연수 보면 긴장하셔야 돼요. 특정 지으라는 거니까. 식 하나 줬고 저걸 만족하는 정수의 순서상 찾아봐 라는 문제면 부정방정식밖에 없죠. 부정방정식. 그래서 억지로 인수분해 하는 거예요. 억지로. 이거 처음에 요거 두 개 묶어주고 그럼 뒤에서도 여기 안에 있는 인수 만들어줘서 억지로 요렇게 인수분해하는 요런 모양 만들어주는 부정방정식입니다. 부정방정식. 그러면 곱해서 3이 나온다. x도 정수, y도 정수, 정수 정수. 1, 3, 마1, 마3, 3, 1, 마3, 마2에 대한 x, y 순서쌍들 다 찾고 좌표 평면에 찍고 나서 대각선의 길이 각각 구해서 곱하면 정답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림을 좀 어느 정도 그려내줘야 되는 게 대각선이 뭐랑 뭐가 짝인지 헷갈리죠?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하면 바로 보인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부정방정식 괜찮아요? 연습이 좀 했었죠? 그렇다라는 거고 한번 15번 한번 고민해보세요. 15번 얘들아. 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3단계 흐름이거든요. 한번 이게 흐름 따라서 식 한번 세워보실래요? 지금 이제 이게 교과서 문제라서 쉬운 거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되겠지. 평소 문제였으면 흐름을 안 주겠죠? 이런 흐름을 안 줄 거예요. 역시 아직까지 여유롭고 좋아. 시간도 많고. 이 문제도 많이 나오거든. 특정 위치에서 두 점이 출발한다. 그리고 속력을 줘요. 그걸 위치로 이제 표현하라고 말해주거든요. 결국엔 자꾸 거리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거리. 평면좌표는 어쩔 수 없어. 거리, 길이 얘네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점 A라는 아이는 요 100이라는 지점에서 출발을 해서 시속 2 분속이야 뭐야? 초속이야? 2m/s로 간대요, 얘들아. 그러면 여기로 지금 초당 2m 속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 여러분들이 t초 동안 이 아이는 2t라는 거리를 가고 있겠죠. 그렇죠? t초 동안 2t라는 거리를 가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100 빼기 2t가 되겠죠. 좌표는 100 빼기 2t, 0이 될 거예요. 그러면 b라는 아이는 지금 초당 1m 가고 있으니까 얘는 그냥 t라는 게 되겠죠. 1초당 t초당 t초 동안 그러면 초당 1m씩 가니까 t초 동안은 t미터만큼 가겠죠. 그래서 0, t랑 100 빼기 2t, 0이랑
요거 두 개 가지고 이제 거리 공식으로 거리 구하시고 언제 최소니 하면 루트 안에 있는 식이 2차 식이니까 걔가 최소일 때 최소값이 나옵니다 라고 그냥 풀면 돼요. 그쵸?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괜찮죠? 거속시 과학이 자꾸 튀어나오는 거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럼 그 다음 페이지 11쪽에 11쪽 보면 정리해보시고 정리되신 친구들은 이 11쪽 보면 사실 이건 여러분들한테 이런 성질이 있어 라고 그냥 알려주는 것 뿐이거든요. 근데 이 여기에 나오는 증명은 그냥 진짜 하란 대로 하면 되는 거라 여러분들이 이걸 모르진 않고 이 16번 같은 경우는 근데 문제에 사실 잘 안 나와. 이 성질이 쓰여서 문제를 푸는 건 사실 잘 못 보긴 했어. 근데 이런 게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는데 16번에서 말하고자 하는 성질은 뭐냐면 어떠한 사각형이 있을 때 아니든 바뀌든 점이 있고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들의 제곱의 합은 일정하다라는 거거든. 어떻게? 마주보는 것들끼리. 즉 지금 어차피 우리 수학에서 어떠한 도형을 기호로 나타낼 때 무조건 한 바퀴 돈단 말이죠. 그러면 사각형은 무조건 A랑 C랑 짝꿍이고요. 마주보고 있고요. 이렇게 B랑 D가 마주보고 있어요. 무조건 그래요. 수학에서 한 바퀴 돌리기 때문에 기호를 지그재그로 안 쓴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어떠한 내부의 점이든 외부의 점이든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세트가 되는 짝꿍들에 대한 거리들의 제곱의 합은 일정하다는 거야. 이렇게랑 이렇게는 여기 더한 거랑 여기 더한 거 제곱들의 합은 일정합니다라는 게 그냥 여기서 얘기하는 거라서 그런 성질이 있구나 하면 되는데 문제는 17번이야. 17번이야 문제. 얘는 여러분들이 내신 때 무조건 한 문제는 나오는 유형이라서 알아두면 좋은데 워낙 문제들이 티를 안 내고 좀 뭐랄까 잘 떠오르지가 않아서 파푸스의 증선정리라는 아이야. 오늘 숙제에 한 문제 있어. 오늘 숙제 한 문제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일단 암기가 우선이거든. 암기가. 그래서 암기하셔야 돼요. 그냥 일단 얘가 왜 그래요 하는 거를 물어볼 수 있어서 증명 문제를 교재에다가 넣어 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돼 있어. 자, 파푸스의 중선 정리라서 중선이 하나 있겠죠. 중선. 얘가 중선이야. 얘가. 이 아이가 중선이야. B와 C의 중점에 대한 선이죠. 중선이에요. 중선.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뭘 얘기할 수 있냐라고 하면 거기 주어진 식 그대로예요. 요거 AB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2배에 뭐라 써있어? 여기선 AM, BM이라 써있구나. 그러면 나도 A5의 제곱 더하기 B5의 제곱 요렇게. 즉 이미지화 시키면 요거 길이의 제곱 더하기 요거 길이의 제곱은 요거 길이의 제곱 더하기 요거 길이의 제곱의 합의 2배가 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 거거든요. 왜 그래요 하면 거기 있는 거예요. 그 네모칸이 왜 그래요. 진짜 점 잡고 점 잡아가지고 진짜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 해보면 여기 나와요. 내신에 나와요. 한 문제 나와요. 그래서 그냥 외우시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적용해요? 하면 정말 어렵게 적용하는 문제는 내신 때 보면 되고 이따가 숙제에 그냥 정말 이성질만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길이 물어보는 거 하나 있거든요. 하나 문제 풀어보면서 아 이게 파푸스 중선 정리구나 라고 한번 느껴보시면 되고 공식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런 게 있다라고 그냥 오늘은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있어요. 내신에 꼭 나오는 파푸스 중선 정리라는 중요한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알겠죠? 원에서 마치 아폴로니우스의 원과 같은 존재예요. 아폴로니우스의 원 알아요? 있어요. 그런 아이가 있어요. 원에서도. 내신에 꼬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일산에서 애들 가르칠 때 한 학교에서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랑 중선 정리 2개를 동시에 한 문제에 내가지고 애들이 아예 안 풀었던 유명한 문제가 하나 있었죠. 2개 한 문제에 같이 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애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자, 이제 같은 평면적별 단원 낸데 단원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제 내분점으로 갈 거예요. 내분점. 이제 드디어 내분점. 내분점.
다짜고짜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일단 쉬운 걸로 공식부터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공식부터. 어제 15번 친구들은 나랑 똑같이 들었겠지만 다시 한번 들어주세요. 뭘 할까? 그냥 대충 잡자. 어차피 계산. 자, 1,2랑 4,7이 있다고 해봐. 여러분들한테 선분 AB에 2대3 내분점을 찾아봐. 내분점 P를 찾아봐. 해봤고 선분 BA에 2대3 내분점 Q를 찾아봐 라고 했어요. 이렇게. 일단 둘이 위치가 같아야 달라요. 일단 둘이 위치가 이거 P랑 Q의 위치가 같아야 달라요. 다르니까 내가 P랑 Q랑 이름을 다르게 지어놨겠죠. 그러면 이제 헷갈리지 말라고 내가 두 개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문제에서 선분 AB의 2대3과 선분 BA의 2대3은 분명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학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요 순서는 의미가 있어. 그래서 얘가 A 입장에서고 얘가 B 입장에서고 요 순서 그대로 얘가 B 입장에서고 얘가 A 입장에서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기호 순서대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P부터 찾아보면 P는 대강 A 입장에서 2고 B 입장에서 3이니까 뭐 대충 좀 A 쪽에 좀 더 쏠려 있는 여기가 대충 P. 그리고 B 입장에서 2고 A 입장에서 3이니까 요번엔 B 쪽에 조금 더 쏠려 있는 한 2쯤 해가지고 이렇게 Q. 이런 식으로 점을 찍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점만 찍을 줄 알지 좌표를 찾으라고 하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공식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공식 풀 때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맨날 암기할 때 헷갈리니까 문제에서 하란 대로 하는 거예요. A, B니까 A 먼저 써요. 1,2 B 그 다음 써줘요. 4,7 그 다음에 주어진 비율 그대로 쓰세요. 밑에다가. 그리고 내분점은 더하기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더하기만. 그러면 얘를 가지고 좌표 찾을 거야 하면 X좌표도 나올 거고 Y좌표도 나올 거니까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분모는 길이의 B의 합이 분모에 와요. 그래서 더하기니까 또 합을 오시고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해? 무조건 대각선으로 계산을 할 겁니다. 짝을 지을 거예요. 그러면 3이랑 1이랑 곱해지고 2랑 4랑 곱해지니까 8 해서 더할 거예요. 이렇게. Y좌표도 똑같죠?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할 겁니다. 그러면 2 곱하기 7, 14 더하기 3 곱하기 2, 6 그래서 계산하면 5분의 11,4라고 요게 P가 되겠네요. 공식 괜찮아요? 암기 까먹을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해하면 까먹을 게 아니에요. 이 순서 그대로 쓰시고 대각선으로 곱하는데 더하기만 해주면 되는 게 내분점이에요. 괜찮죠? 선행했던 친구들은 외분점도 했지? 막 뺐죠? 빼기도 했었죠 외분점도. 여러분들 빠졌으니까 안 해도 돼요. 축하해요. 외분점 겁나 헷갈리거든요. 근데 뭐라고? 외분점 상황이 문제에서 주긴 줘요. 근데 내분점으로 해석하라고 줄 거예요. 상황은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 한번 자 18번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까요? 자 거기서 여러분들 먼저 P점부터 한번 구해보세요. 18번 문제의 P점만 구해봐. 외분점은 내가 설명을 안 했으니까요. 보여줄 테니까 그냥 18번 내분점 한번 구해보세요. 자, P. 외분점을 알면 도움은 돼요. 도움은 되는데 오히려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어서 공식은 안 알려줄 거예요. 그래요. 이 두 점을 3대2로 내분하니까 더하기를 기억해서 자 세팅을 해주시고 A, B, 3, 이 순서대로 써주시고 세팅해서 5분의 더하시고 짝지어서 더하시고 3, 마8, 마구 14, 5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1,1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A 입장에서 3, B 입장에서 2니까 B 쪽에 좀 더 쏠려있는 여기가
마이너스 1,1이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럼 이 내분점 공식 증명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내분점 공식은 어디서 왔어요? 근데? 어디서 왔죠? 삼각형에 닮으면서 온 거예요. 나중에 문제 풀 때 쓰이긴 쓰여요. 요 내분점과 닮은 비가 쓰일 때 있어요. 언제? 내분점은 항상 뭐랑 엮이냐면 삼각형의 넓이랑 엮이거든요. 삼각형 넓이는 또 밑변 높이가 고정되어 있으면 밑변의 길이의 비가 삼각형 넓이의 비고 닮은 비를 제곱하면 삼각형 넓이의 비죠. 그렇죠? 그래서 엮여요. 내분점이 그렇게. 그럼 이 문제도 사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삼각형 닮은 비로 생각을 해보겠다라고 하면 3대2니까 여기가 3K 여기가 2K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건 전체는 5K죠. 그렇죠? 그러면 5대 3이잖아. 5대 3이잖아. 그치? 그럼 요 길이가 지금 5잖아. 그치? 그러면 이 길이가 3이잖아. 마이너스 4에서 3만큼 가면 마이너스 1이잖아. 이렇게 푸는 거예요. 원래는 닮은 비로 증명을 해줘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매번 이렇게 단순한 문제도 닮은 비로 풀기 좀 귀찮으니까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이렇게 공식화 해놓은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외분점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별건 아니고요. 여러분들한테 3대2로 외분하는 좀 도형을 줄게요. 한번. 이번엔 얘를 외분해 본대요. 외라서 바깥에 있는 거고요. 내분이라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외분인데 A 입장에서 3이고 B 입장에서 2니까 B 입장에서 2고 A 입장에서 3이면 요만큼 여기 있겠어. 여기 하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만큼이 3P 요만큼이 2P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 상황을 외분점이 아니라 내분점으로 보라고 똑같이 줘요. 여러분들한테 이 점 구하라고 할 거거든요. 이 점이 여러분들 Q죠. 구하라 할 거야.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외분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을 AQ 대 BQ가 AQ가 3이죠. 3대 2다. 즉 3BQ가 2AQ인 요거 줄 겁니다. 요걸 만족하는 Q의 위치를 찾으세요라고 줄 거예요. 외분 표현 빠졌죠? 상황 똑같죠? 네, 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먼저 상황을 보여준 이 Q라는 점을 내분점 B를 이용해서 찾는 거예요. 그러면 3대 2면 여긴 몇이죠? 여기는? 그냥 P죠. P. 그래서 AQ에 1대2 내분점이 B입니다 라고 푸셔야 돼요. 똑같은 상황을 보고. 이걸 여러분들 선배들은 그냥 A, B의 3대2 외분점으로 풀었다면 여러분들 그걸 내분점으로 바라보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한번 이건 이따 바로 만나보죠. 그러면 이거랑 이 문제 요거 요 표현이 나오는 문제 바로 만나보러 22번 22번이요. 요렇게는 여러분들한테 낼 수 있습니다. 22번 외분점 표현도 빠졌고 외분점 대신에 다른 표현 줘서 교과과정 내의 문제로 둔갑했어요.
그림이 좀 이상하지만 비료한 게 좀 이상하게 돼요. 주황색 이상하거든요. 해석이 됐나요? 해석이 봐봐요. A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이고 B가 3, 2예요. 근데 이 문제의 핵심 조건은 이거야. 선분 AB의 연장선이야 얘들아. 이거 연장선 이거 넘어가면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연장선이. 연장선 위라는 게 바깥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분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외분점 단어 대신 연장선 위를 줄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그냥 연장선 위에 있나 보다. 그러면 이러면 이 선분 AB 밖에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내분점 요 AB 사이에 있는 점 구하게 하고 싶어. 그러면 선분 위에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선분 위에. 선분 위에. 뭐 표현이 다양할 거예요, 엄청. 그래서 이런 사소한 표현들 놓치면 안 돼요. 그럼 연장선이니까 연장선이라 치면 오른쪽 왼쪽 두 개가 다 있어요, 얘들아. AB 대 B 이거를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이걸 보고 헷갈리면 비례식으로 바꾸세요. AB 대 BC가 2대 3이다. 이러면 누가 더 긴지 직관적으로 보이니까요. 그럼 이건 AB가 2고 BC가 3이니까 C가 만약에 오른쪽에 있으면 여기 2K 여기 3K만큼 오른쪽으로 간 거고요. 만약에 왼쪽에 있어 하면 AB가 2배고 2P고 BC가 3P가 나와야 되는데 그림 좀 이상하죠. 한 요쯤에 C가 있다라고 해서 2대 1 이렇게 가면 돼요. 그래서 원래 양쪽 두 개 연장선이니까 항상 오른쪽 왼쪽 둘 다 여러분들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때 문제에서 C의 X좌표에 부호를 주지 않았어. C의 X좌표가 0보다 커야 된대. 그러니까 왼쪽일 수는 없죠. 문제에서 조건에 의해서 이쪽일 수는 없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점 찾는 겁니다. C. 요거를 A, B라고 두면 이거는 우리가 외분점 안 배웠으니까 선분 AC의 2대 3 내분점이 B다라고 문제를 푸는 거죠. 이렇게 해석해서 문제 풀기. 그럼 이제 공식 쓰면 정답이 나오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이랑 A, B를 가지고 2대 3 내분을 했더니만 5분의 2A 빼기 3, 5분의 2B 빼기 18 얘가 내분점 B니까 3, 2예요. 해서 A가 9, B가 10, 28, 14 정답은 9, 14가 나와서 정답 23이 정답이 되겠죠. 괜찮아요? 항상 양쪽에 있으면 얘들아 모든 경우를 다 고민해 보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21번에 AB 한번 정리되신 친구들은 21번에 AB만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의미가 뭔가 정리가 필요한 친구들은 정리하세요. 정리가 필요해서 정리하시고 정말 끝나신 친구들은 21번에 AB 위치 해서 AB의 대소관계만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그 교과서에 또 막 창의막 이런 거 외국 좀 나오는 거 아니야? 시중교재 개념서들에는 외분점이 설명이 그 추가 자료로 많이 되어 있어. 뭐 개념 플러스 이런. 뭐죠? 21번에 A가 의미하는 거 뭐죠? P와 Q의 무슨 점? 중점. 1대1 내분점. 1대1 내분점이니까 중점이죠. 그래서 중점을 2분의 라고 하는 게 1대1 내분점 공식으로도 증명할 수 있고요. 점 가운데 있다니까 평균으로 증명도 가능하죠. 그렇죠? 닮은비로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런 표현 준다라는 거야. 이거 뭐야? 이거 딱 두 개 표현 봤을 때 내분점 계산하는 과정이잖아, 그렇지? 내분점 계산하는 과정을 주고 해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몇 대 몇 내분점이죠? 루트 2 앞에 3이 곱해져 있으니까 대각선으로 만나는 거니까 3. 루트 3 앞에 1이 곱해져 있는데 역시 대각선으로 만나니까 1. 이건 1대 3 내분점이에요. 1대 3 내분점.
괜찮아요? PQ를 1대3으로 내분하는 거예요. 20 보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딱 봤어. 루트 2 앞에 3이 곱해져 있어 하니까 대각선으로 곱하니까 이렇게 해서 PQ 1대3 내분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누가 더 커요? B가 더 커요? A가 더 커요? A가 더 크겠죠? 이렇게 P 입장에서 고작 1만큼밖에 못 갔으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내분점, 외분점에 대한 막 고민들이에요. 그럼 이 내분점 공식 가지고 우리 한 가지 자주 나오는 유형 하나 봅시다. 쉬워요. 24번. 공식만 쓸 줄 아니? 공식 쓸 줄 알면 뭐 여러분들한테 사분면 위치 잡아주는 거예요. 어렵지 않니? 24번 푼 친구들은 내가 칠판에 풀어놨듯이 풀었나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무슨 소리죠? 하는 친구들은 곧 같이 해석을 좀 해봅시다. 내분점이 1사분면 2일 때 핵심은 1사분면이죠. 뭐. 핵심은 1사분면이에요. 내분점은 여러분들이 그냥 공식으로 구하는 거고요. 공식으로 구한 결과인 좌표가 1사분면 위에 있어 라고 하니까 1사분면에 있으려면 x좌표도 0보다 커야 되고 y좌표도 0보다 커야 되죠. 그렇죠? 같으면 안 돼요. 같으면 x축이나 y축 위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사분면에 해당을 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죠. 그러니까 3분의 1보다 크고 7분의 5보다 작습니다라는 범위가 나와요. 그렇죠? 뭐 공식 적용하는 과정이야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거니까. 자, 그러면 정리되신 친구들은 26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거의 다 끝난다고 좀 26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26번.
푸신 친구들은 27번 밑에 것도 풀어보세요. 해석을 한번 간단하게 후루룩 해볼게요. 어차피 이쪽에서 원하는 도형의 성질은 정해져 있으니까요. 해석 방법은. 평행사변형은 당연히 여러분들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마주보는 변끼리 평행하다. 무조건 먼저 떠오를 거예요. 내일 하겠지만 직선끼리, 선분끼리 평행하면 뭐가 똑같아요? 선분끼리 평행하면 기울기가 똑같아요. 내일 하겠지만. 그래서 평행사변형은 혹시 모르니까 쓰일 수도 있어요. 쓰일 수도 있어. 마주보는 변들끼리 평행하다. 즉 이거는 기울기가 동일하다. 마주보는 변들끼리. 혹시 모르니까 챙겨가시고. 하지만 훨씬 중요한 건 평행사변형은 대각선끼리 서로를 이등분해서 이렇게 잘려요. 그러면 대각선끼리 이등분한다는 말은 대각선의 중점이 똑같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대각선의 중점. 이거 써요. 근데 내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어차피 사각형은 한 바퀴 돌 거라서 기호가 ABCD 마주보는 짝은 무조건 AC 마주보고 BD 마주볼 거라 했지? 그러니까 AC의 중점과 BD의 중점이 똑같다라고 문제 풀면 풀려. 좌표가 어떻게 주어지냐? 보통 그렇게 풀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 마름모는요? 마름모는 대각선의 중점이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평행사변형이 갖고 있는 성질 똑같이 갖고 와요. 근데 플러스 이제 얘는 두 가지가 선택권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대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 하나랑 내변의 길이가 똑같다 하나예요. 이쪽 평면좌표 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건 내변의 길이가 똑같답니다. 내변의 길이가 똑같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BC 길이랑 그 다음에 CD 길이 이렇게랑 이 길이가 똑같다라고 풀면 BC 길이 구하면 B에 대한 식 하나 나오고 CD 길이 구하면 근데 그냥 마름모 한 변의 길이 나오지, 그치? 그러다 보니까 B가 바로 나와요. 그래서 얘는 이게 빨라요. 평면좌표 단원에서 원하는 건 내변의 길이가 똑같다가 빠르긴 합니다. 미지수 구성이 빨라요. 근데 이게 직선의 방정식 단원으로 넘어갔다라고 하면 대각선이 직교한다를 무조건 물어보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럼 이때는 내일 하겠지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갈 거예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갈 겁니다. 그래서 마름모는 선택권이 있어요. 요건 필수고요. 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거 쓰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마름모. 그래서 요 문제도 그렇게 문제를 풀면 답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거 풀면 정답 2, 파이 나온대요. 27번 풀면 정답이 3하고 7이 나온대요. A는 3, B는 7이 나온대요. 괜찮죠? 평행사변형이랑 마름모 해석하는 방법은 정해져 있습니다. 자, 정리해보시죠. 정리되신 친구들은 또 다음 거 28번 가보시고.
마이너스식이잖아. 어쩐지. 이렇게 풀면 돼요. 내각의 이등분선에 대한 성질이죠. 기억해요? 각의 이등분의 성질.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 중학교 때 했던 거. 여기 지금 하루 종일 중학 수학 하고 있는 거 같지 않아요? 자, 요거 대 요거는 요거 대 요거다라는 비율이 필요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 길이를 진짜 구하셔야죠. 구하라고 세 변에 세 꼭지점의 좌표의 미지수가 하나 없잖아요. 그래서 AB 길이 구하면 13, AC 길이 구하면 5. 그러면 여기가 13 대 5가 되면서 D라는 아이는 어떤 점이 되는 거야? B와 C의 13 대 5 내분점으로 바뀌어서 내분점 문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비율 찾아서 내분하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해석만 하시면 계산만 하면 되니까 여러분들 별다른 어려움이 없죠.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이에요, 얘들아. 알겠죠? 자, 그러면 한번 29번 도전해보세요. 요걸 좀 어려워해요, 많은 친구들이. 분명히 그냥 같은 문제거든. 28번이나 29번이나. 근데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29번. 힌트는 칠판에 보조선을 하나, 세로 직선을 내가 하나 그려놨습니다. 힌트는 볼게요. 무슨 말인지. 이제 여러분들이 뭘 어려워하는 거냐면 요 기울기에 꽂힌 거야. 기울기에 꽂혀서 이 기울기, 자 각의 이등분선 하니까 뭔가 이 L이라는 직선의 기울기를 좀 쉽고 빠르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도형을 봤을 때 뭔가 이 각도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없을까 하면 없어요. 그 미적분 가야겠어요. 미적분 2 가야. 여러분들끼리 미적분 2 가면 있어요. 탄젠트에 대한 백악 공식 그런 거 하면 있을 텐데 여기는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1로 그냥 여기 좌표를 잡으세요. 어차피 기울기는 비율이지, 비율. 가정하세요. 즉 이 세로 직선을 x는 1이라는 세로 직선으로 가정을 하세요. 상관없어요. 1이어도 되고 2이어도 되고 3이어도 되고 상관없어요. 어차피 비율이니까 기울기는. 1이라 가정하시면 여기 이 x는 1이라는 세로 직선이 y는 2x랑 만나는 얘는 1,2라는 점이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생겼니? 방금 우리가 풀었던 문제의 도형이 생기지 않아요? 요 각의 이등분선이고 여러분들이 직각삼각형으로 뭘 만든 거야?
지금 여기 그럼 길이 1일 거 아니야. 여기 길이 루트 올 거 아니야. 그게 1대 루트 5 이렇게 유지될 거 아니야.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로. 괜찮아? 1대 루트 5, 1대 루트 5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x는 1을 세로 직선을 했을 때 x축과 만나는 점을 a라 잡고 y는 2x와 만나는 점을 b라 잡고 요거의 1대 루트 5 내분점을 p라고 잡으면 우리는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겠다는 거야? 기울기는 이거 원점 5와 점 P를 가지고 기울기를 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서로 다른 두 점을 가지고 즉 직선 위에 두 점을 가지고 기울기를 찾겠다라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P의 좌표를 구하셔야죠. 뭘로? 내분점 공식으로. 그래서 A라는 점이 1,0 B라는 점이 1,2 근데 안타깝게도 계산이 좀 힘들게 1대 루트 5 내분점이다 보니까 루트 5 더하기 1분의 루트 5 더하기 뭐야 당연히 내분점 x좌표 왜 구했어? 1이겠죠? 1, 루트 5 더하기 1분의 2 이렇게 점 P가 되겠죠. x는 1 위에 내분점이 있으니까 내가 왜 x좌표를 내분점 공식으로 구하고 앉아있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얘랑 원점 0,0 두 개 가지고 기울기 구하면 돼요. 기울기. 그러면 1분의 루트 5 더하기 1분의 2니까 기울기는 루트 5 더하기 1분의 2네요. 근데 우리 이렇게 안 쓰죠? 분모 분자에 루트 5 빼기 1이라는 켤레 무리수 곱해가지고 4분의 2에 루트 5 빼기 1이니까 정답 기울기는 2분의 루트 5 빼기 1이라는 기울기가 정답이 되겠죠. 괜찮아요? 어렵죠? 그럼 어려워요? 괜찮아요.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더라. 이제 딱 두 문제 남았어. 쉬었다가 두 문제 할래? 두 문제 하고 쉴래? 쉬었다가 두 문제 할까? 말한 사람이 이겨요. 어떻게? 쉬었다 두 문제? 아니면 그냥 계속해? 두 개 얼마 안 걸리긴 해. 표정들이 반만 섞여있네. 그냥 오늘 수업 끝내주세요 라는 표정인데 두 개 해야 돼. 마음은 알아. 마음은 이해. 두 개 해야 돼.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쉬었다 할게. 집중력을 위해서 쉬었다 할게.